도르시는 미국 캔자스주의 초원에서 사는 소녀였습니다. 그곳은 수백 킬로미터 근방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역이었기에 집을 지을 목재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때문에 4개의 벽과 바닥과 지붕만 있는 단칸방에서 도르시와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와 강아지 토토가 함께 살고 있었죠. 도르시는 부모를 잃고 헨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된 뒤에도 언제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지만, 헨리와 엠은 언제나 삶의 팍팍함 탓에 항상 피로에 찌들어 살았고, 때문에 도르시와 놀아주는 생물은 토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캔자스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캔자스의 토네이도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 헨리는 만일에 대비한 굴을 파둔 상태였지만, 그날의 바람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헨리와 엠을 따라 도망치던 도르시는 집에서 넘어졌고, 그대로 굉장한 회오리 바람이 도르시와 토토가 들어있는 집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도르시는 하늘을 나는 집에서 무서워하다 잠들었고, 잠시 뒤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집이 어디론가 추락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도르시는 창밖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캔자스에서는 볼 수 없는 울창한 과일나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희귀한 새들에 정신이 팔린 도르시는 자신을 둘러싸는 이상한 옷차림의 사람들을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남자들은 이상하게 생긴 파란 모자와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망토를 입은 할머니였는데, 둘 다 도르시와 비슷한 끼의 꼬마들이었지만 남자들은 헨리 아저씨가 떠오를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했기에 도르시는 이들이 키가 작은 어른일 것이라 생각했죠. 이들은 이곳이 먼치킨의 나라라 소개하며 위대한 마법사인 도르시가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처치하고 먼치킨들을 구해줬다며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르시는 자신은 벌레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다며 의아해했지만, 마녀를 죽인 것은 도르시가 아닌 도르시의 집이었죠. 은빛 구두를 신은 누군가가 도르시의 집에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북쪽 나라의 착한 마녀로 동쪽 마녀가 수년간 먼치킨들의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알았지만 힘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르시의 집이 동쪽 마녀를 처치하면서 먼치킨들을 구해준 것이죠. 도르시는 마녀가 오래전 마녀 사냥 시즌에 다 죽었다고 들었지만, 북쪽 마녀는 이곳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세계이기에 마법사와 마녀가 남아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4지역에 4명의 마녀가 있었고, 에메랄드시에는 오즈라는 이름의 강력한 마법사도 있으니까요. 도르시가 북쪽 마녀와 대화하던 중 동쪽 마녀가 햇빛에 말라 사라져버리고 그녀가 신던 은 구두만이 남아버렸습니다. 먼치킨들은 이 구두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자신들은 이게 뭔지 알지 못한다며 도르시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도르시는 은 구두나 먼치킨의 감사에는 별 감흥이 없었고 그냥 빨리 캔자스로나 돌아가고 싶었지만, 북쪽 마녀도 캔자스가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마 그 바깥에 캔자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껏 누구도 사막을 건너가 본 적이 없으니 도르시 혼자 사막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이 사라진 도르시가 울기 시작하자 북쪽 마녀는 다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라 중앙에 있는 에메랄드시를 다스리는 대마법사 오즈라면 도르시를 캔자스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북쪽 마녀조차 그의 성별도 모르는 처지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도르시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인물은 오즈가 유일할 겁니다. 북쪽 마녀는 도르시를 보호해줄 마녀의 입맞춤을 해주고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르시는 집으로 가 파랗고 하얀 줄무늬가 있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고, 북쪽 마녀의 안내대로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시로 향했습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먼치킨들의 집이 있었고, 이들은 동쪽 마녀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도르시가 먼치킨을 상징하는 파랑색과 마녀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은 것에 의미부여를 하며 도르시에게 맛있는 식사와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역시 먼치킨의 나라에는 없는 생물이기에 상당히 시선을 끌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먼치킨들도 에메랄드시의 위치나 오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먼치킨들과 이별하고 계속 길을 걷던 도르시는 옥수수밭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와 만났습니다. 장대에 매달려 까마귀를 쫓는 일을 하던 허수아비는 도르시가 오즈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 부탁했습니다. 허수아비는 바로 어제 먼치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로 까마귀들을 쫓기 위해 밭에 세워졌지만, 까마귀들은 허수아비가 아무런 힘이 없는 장식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금세 옥수수를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는 자신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감에 빠졌고, 나이든 까마귀 한 마리가 이는 허수아비에게 뇌가 없기 때문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든 까마귀든 심지어 허수아비라 해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허수아비는 오즈를 만나 자신에게 뇌를 달라고 부탁해야겠지만 뇌가 없어 에메랄드시로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도르시를 따라 여정을 나섰습니다. 허수아비와 함께 길을 걷던 도르시는 이번에는 한 오두막집 근처에서 양철로 된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원래는 숲속에서 늙은 어머니를 돌보던 인간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은 뒤로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게 된 그는 결혼 상대를 찾았고 한 먼치킨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아가씨는 둘을 위한 집을 구해준다면 나무꾼과 결혼하겠다 약속했고 이후 나무꾼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늙은 노파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노파는 너무 게을렀기에 자신을 위해 밥과 청소를 해주는 아가씨를 나무꾼에게 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쪽 마녀를 찾아가 결혼을 방해해달라 부탁했죠. 동쪽 마녀는 나무꾼의 도끼에 마법을 걸었고 마법에 걸린 도끼는 나무 대신 나무꾼의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나무꾼은 크게 상심했고 옆집의 대장장이에게 양철 다리를 이식받은 뒤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끼는 나무꾼의 오른쪽 다리를, 그 다음에는 양팔을 잘라버렸고 그 뒤에는 머리까지 잘라버렸지만 나무꾼은 그때마다 대장장이를 찾아가 자신의 몸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도끼는 나무꾼의 몸통을 반으로 갈라버렸고 나무꾼은 몸통까지도 양철로 교체해 완전한 양철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이제 그 누구도 자신과 먼치킨 아가씨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거라 믿었지만 양철 나무꾼의 몸통에는 심장이 없었고 때문에 더 이상 먼치킨 아가씨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린 채 그저 묵묵히 늘 하던 도끼질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철 나무꾼은 도르시와 허수아비의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도 오즈에게 심장을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빌겠다 결심하고 도르시 일행과 함께 에메랄드시로 향했습니다. 도르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던 중 숲속에서 거대한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사자는 엄청난 힘으로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를 날려버리고 토토를 잡아먹으려 들었고 그러자 도르시가 사자에게 달려들어 코를 주먹으로 때려주었습니다. 도르시는 사자가 작은 동물이나 잡아먹는 겁쟁이라며 비난했지만 사실 이 사자는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아서 항상 소심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생긴 게 사납다 보니 대부분의 위험은 으르렁대는 소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얘네가 도망치지 않으면 어쩌나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냐며 사자를 깎고 이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 오즈를 찾아간다는 말을 들은 겁쟁이 사자는 자신도 오즈를 찾아가 용기를 달라 부탁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다섯은 각자의 이유를 품고 함께 에메랄드시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합쳐진 칼리다라는 괴물이 습격하기도 했고 때로는 물살이 거센 강물이 이들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겁쟁이 사자가 용기를 내 시간을 끌거나 허수아비의 아이디어로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어 건너며 이들은 무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르시 일행은 이번에는 붉은 꽃이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르시는 향긋하고 화려한 꽃들에 둘러싸여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바로 양귀비, 그러니까 아편의 주재료입니다. 덩치가 작은 도르시와 토토가 먼저 쓰러지고 겁쟁이 사자도 거의 정신을 잃을 때쯤에야 문제를 인식한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도르시와 토토를 안고 양귀비밭을 탈출했지만 이미 잠들어버린 사자는 둘의 힘으로 어떻게 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 겁쟁이 사자를 애도하며 약에 취한 도르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던 중 양철 나무꾼은 고양이가 들쥐를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없는 나무꾼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작은 쥐를 큰 고양이가 괴롭히다니 그럼 나쁜가 보다라는 의식의 흐름으로 그대로 도끼로 고양이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고양이가 잡아먹으려던 그 쥐는 쥐들의 여왕이었고 수천 마리의 쥐들이 양철 나무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허수아비는 감사의 대가로 겁쟁이 사자를 구해달라 부탁했고 여왕은 쥐들에게 수레를 만들도록 지시해 사자를 태워 양귀비밭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겁쟁이 사자가 잠에서 깨어난 뒤 이들은 다시 에메랄드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랑색으로 가득한 먼치킨의 마을과 달리 에메랄드시에 가까워질수록 초록빛 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르시는 간만에 사람이 사는 집에서 묵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장 가까운 집을 두드렸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사자를 이끌고 집을 찾아오는 미친 꼬맹이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사자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에메랄드시와 가까운 마을이었지만 이들도 오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지를 만나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는 오지가 새같이 생겼다고 하고 누군가는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기도 했으니 아마 위대한 마법사답게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굉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는 마음씨 좋은 인물이지만 사람 만나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지 시답잖은 소원을 가져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도르시 일행은 에메랄드시의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에메랄드시는 건물 전체가 밝은 에메랄드 빛이기에 맨눈으로 다니면 눈이 멀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도르시와 친구들은 초록색 보안경을 끼고 자물쇠까지 단 채 행동해야만 했죠. 오지의 마법이라는 게 진짜 굉장한 힘이 있었는지 안경을 꼈음에도 온 세상이, 심지어는 햇빛까지도 초록색으로 보였습니다. 도르시는 병사들에게 오지를 만나고 싶은 이유를 전달했고 오지는 도르시의 소원과 그녀가 동쪽 마녀의 응구들을 신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도르시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도르시 일행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르시가 만났을 때의 오즈는 거대한 머리가 의자에 떠있는 모습이었고 허수아비가 만났을 때는 기품 있는 왕관을 쓴 아름다운 선녀로 양철 나무꾼을 만날 땐 눈이 5개인 코뿔소의 모습에 마지막으로 겁쟁이 사자 앞에서는 거대한 불타는 공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무튼 오즈는 넷에게 같은 요구를 걸어왔습니다. 바로 사악한 서쪽 마녀를 죽이면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것. 오지가 도르시를 만나준 것도 도르시가 2명의 사악한 마녀 중 하나인 동쪽 마녀를 죽이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은빛 구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르시는 벌레 한 마리 죽여본 적 없는 소녀에게 망설였지만 오지는 마녀를 죽이지 않으면 누구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겠다 선언했기에 어쩔 수 없이 서쪽 마녀를 죽이기 위한 원정을 떠났습니다. 서쪽 마녀가 사는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서쪽 마녀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메랄드시 서쪽을 헤매다 보면 마녀가 노예로 만들기 위해 부하를 보낼 테니까요. 도르시 일행은 무작정 도시를 떠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쪽 마녀는 망원경 같은 마법의 눈으로 도르시 일행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얘네들의 얼굴을 보니 딱히 일을 잘할 것 같다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서쪽 마녀는 늑대 부하를 보내 침입자들을 처치할 것을 명령했고 곧이어 40마리의 늑대들이 깊은 밤을 틈타 도르시 일행을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도르시나 사자와 달리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잠을 자지 않는 몸이었고 양철 나무꾼은 그냥 40번의 도끼질로 40마리의 늑대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분노한 마녀는 이번에는 40마리의 까마귀를 불러 침입자의 눈을 뽑아버리라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2팔을 펴고 도르시를 지켜주었습니다. 용감한 대장 까마귀는 상대가 그냥 허수아비라는 것을 알아보고 덤벼들었고 허수아비는 달려드는 대장 까마귀의 모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대장 까마귀의 복수를 위해 39마리의 까마귀들이 일제히 덤벼들었고 허수아비는 39마리의 까마귀를 하나하나 붙잡고 목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진짜 원문 내용입니다. 아니 잡혀가는 게 계획 아니었냐고. 다음으로 서쪽 마녀는 자신의 노예인 윙키들을 불러내 창을 주고 이들을 공격하라 했지만 이번에는 겁쟁이 사자의 피우 한 번에 전부 도망쳐버렸죠. 결국 서쪽 마녀는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쪽 마녀에게는 날개 달린 원숭이를 3번까지 불러낼 수 있는 마법의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사용한 적이 있는 마녀는 마지막 횟수를 사용해 원숭이를 소환했고 마녀는 말처럼 길들여보고 싶어진 사자를 제외한 모든 침입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나는 원숭이들은 순식간에 나타나 양철 나무꾼을 계곡에 떨어뜨리고 허수아비의 지푸라기를 모두 뽑은 뒤 나무 위에 던져놓은 뒤 겁쟁이 사자를 묶어 제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들은 도르시나 그녀가 안고 있는 토토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도르시는 착한 북정마녀의 입맞춤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원숭이들은 하는 수 없이 도르시와 사자를 데리고 서쪽 마녀에게 데려갔지만 서쪽 마녀도 도르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도르시는 동쪽 마녀를 죽이고 그 구두까지 빼앗아 신고 있으니 서쪽 마녀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쪽 마녀는 곧 도르시가 응구두에 숨겨진 마법의 힘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챘고 도르시에게 성에 잡일을 하지 않으면 양철 나무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협박했습니다. 도르시는 목숨이라도 건진 것을 감사하며 서쪽 마녀의 노예로 지내며 탈출할 방법을 물색했지만 서쪽 마녀의 노예인 윙키들은 마녀를 너무 두려워했기에 도저히 빈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녀는 도르시의 은구들을 훔치려 했지만 도르시는 새 구두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기에 아예 신발을 벗지 않아 도저히 훔칠 기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쪽 마녀는 도르시가 청소를 하는 틈에 마법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 정도로는 해치는 걸로 취급하지 않는 건지 바닥에 자빠진 도르시는 구두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수명 마법을 걸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마녀는 신이 나서 구두를 빼앗았지만 마녀도 도르시도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녀는 도르시가 자신의 전리품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죽고 겁쟁이 사자가 협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몸을 사리고 있던 도르시는 구두를 빼앗기자마자 분노에 차 그대로 마녀에게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르시는 마녀가 수용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녀는 물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녹아버렸습니다. 마녀가 찐득한 갈색 액체로 변해 죽어버리자 도르시는 액체가 묻은 구두를 물로 깨끗이 씻어 신은 뒤 사자를 구해주었습니다. 윙키들은 마녀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닌 그저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었기에 마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환호를 보냈고, 도르시의 명령에 따라 양철 나무꾼을 수리하고 허수아비의 속을 채워 다시 복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에메랄드시로 돌아가 오즈에게 약속된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나는 원숭이에게 끌려왔다 보니 에메랄드시로 돌아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들을 소환하면 되겠죠? 도르시는 서쪽 마녀를 죽이고 손에 넣은 왕관으로 원숭이들을 소환했고, 첫 번째 소원으로 자신들을 에메랄드시로 돌려보내달라 요구했습니다. 원숭이들을 타고 에메랄드시로 돌아가던 도르시는 문득 원숭이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원숭이 대장의 할아버지가 대장이었던 시절, 북쪽에는 게일레트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현명했지만 그렇기에 자신에게 걸맞는 멋지고 똑똑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일레트가 보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너무나도 못났으니까요. 게일레트는 나라를 수소문한 끝에 퀘일랄라라는 이름의 잘생긴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자라면 멋진 남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게일레트는 퀘일랄라를 성으로 데려가 멋진 어른으로 키웠고, 그렇게 두 남녀의 결혼식이 차근차근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원숭이 대장의 할아버지가 멋지게 꾸민 퀘일랄라를 보고 장난기가 동했고 그를 강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퀘일랄라는 그만 수영을 잘해서 무사히 밖으로 나왔죠. 퀘일랄라는 원숭이들의 장난에 재미있어 했지만 게일레트는 자기 남편의 옷이 젖어버린 것에 분노했고 원숭이들의 날개를 묶어 전부 수장시켜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옷 좀 젖었다고 갑자기 멸종위기에 빠져버린 원숭이들은 게일레트에게 빌었고, 게일레트는 이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퀘일랄라를 위해 만든 황금모자의 주인이 내리는 명령은 무엇이든 3개를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퀘일랄라는 게일레트가 원숭이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명령으로 이곳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원숭이들은 그렇게 북쪽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뒤 모종의 경로로 왕관이 서쪽 마녀의 손에 들어오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에메랄드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르시가 사악한 서쪽 마녀를 녹여 죽였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즉시 오즈에게 데려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오즈는 보고를 듣고도 도르시와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른의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한 도르시였지만 며칠이 되도록 오즈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참다 못한 도르시는 당장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원숭이들을 소환해 깽판을 치겠다 협박했습니다. 서쪽 마녀가 이제는 원숭이를 몇 번 사용하는 꼴을 봤던 오즈는 바로 도르시를 아이언실로 불렀지만 기껏 불러서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다시 오라는 내용이었죠. 인내심이 바닥난 겁쟁이 사자는 큰 울음소리로 오즈를 위협했고, 겁에 질린 토토가 도망치다 장막을 쓰러뜨리면서 오즈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오즈는 주름살 투성이의 대머리 아저씨였습니다.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위협하자 오즈가 공포에 질려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오즈는 사실은 오하마에 사는 복화술사였습니다. 서커스를 홍보하기 위해 열기구에 올라탄 오즈는 어느 날 줄이 꼬여 하늘에 표류되었다 내려왔던 이곳이었습니다. 먼치킨들은 오즈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하며 칭송했고, 오즈는 할 것도 없었겠다 먼치킨들의 왕이 되어 이 대륙을 다스렸습니다. 사실 에메랄드시가 초록색으로 보였던 것도 그냥 보안경을 초록색으로 칠해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든 눈속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 대륙은 진짜로 마법이 존재하는 대륙이라는 것. 오즈는 얼마 되지 않아 이 대륙에 4명의 강력한 마녀들이 있으며 남북에는 착한 마녀들이 있지만 동사에는 사악한 마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껏 사람들 만나기를 피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발버둥 쳐온 것이죠.
지금껏 만난 오즈의 다양한 모습들도 그냥 마술의 재능을 활용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도로시의 친구들은 그럼 자신들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따졌지만 오즈는 허수아비가 머리를 써 위기를 벗어나고 겁쟁이 사자가 용기를 내 적과 맞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 둘에게는 이미 필요한 것이 있었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끼질부터 해야 되는 나무꾼에게는 차마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줄 수 없었는지 마음 따위는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뿐이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이야기로 만족할 친구들이 아니었고 때문에 오즈는 허수아비에게는 왕교로 만든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톱밥으로 만든 심장을, 그리고 겁쟁이 사자에게는 가짜 약을 선물해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도로시였죠. 오즈는 도로시와 자신 모두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과 이 대륙은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열기구를 다시 만들어 사막을 건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즈와 도로시는 천조각을 꿰매 풍선을 만들었고 에메랄드시의 주민에게 허수아비를 차기 왕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다른 마법사들을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도로시의 강아지 토토가 고양이를 쫓아 사라진 바람에 도로시가 열기구에 타지 못했고 아차하는 순간에 오즈는 혼자 사막을 건너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로시는 또다시 캔자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뇌를 얻고 똑똑해진 허수아비는 원숭이들을 소환해 사막을 건너게 해달라면 어떻겠냐 했지만 원숭이들은 사막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며 소원것만 먹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먼치킨 병사 한 명이 남쪽 마녀 글린다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했습니다. 글린다는 네 마녀 중 가장 강력한 마녀로 수백 년을 살았는데도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한 착한 마녀입니다. 글린다는 사막과 가장 가까운 성에서 살고 있으니 사막을 건너는 방법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번에는 글린다를 찾아 남쪽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도 위험이 가득했기에 때로는 거대한 나무 괴물들이 일행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심장을 선물 받은 양철 나무꾼은 친구를 구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나무를 모조리 썰어 친구들을 구해주었고 코끼리처럼 거대한 거미가 나타났을 땐 용감한 사자가 죽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해머헤드라 불리는 종족은 양팔이 없는 난쟁이 같은 종족으로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박치기를 하며 길을 가로막는 이들입니다. 사자마저도 해머헤드를 감당하지 못하자 도로시는 원숭이들을 소환해 마지막 소원으로 글린다에게 도달하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착한 마녀 글린다는 도로시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전해들었고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다며 원숭이를 소환하는 황금 왕관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린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린다는 도로시의 새 친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오즈에게 물려받은 에메랄드씨를 계속 다스리고 싶다는 허수아비를 위해 첫 번째 소원은 허수아비를 에메랄드씨로 보내는 데 사용했고 서쪽 마녀가 죽은 뒤 자유로워진 윈키를 다스리고 싶다는 양철 나무꾼을 위해 두 번째 소원은 양철 나무꾼을 서쪽 성으로 보냈으며 거미 왕을 쓰러뜨린 뒤 숲의 지배자가 되고 싶다는 겁쟁이 사자를 위해 마지막 소원으로는 사자를 거미가 있던 숲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시를 캔자스로 돌려보낼 일만 남았죠. 하지만 그건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도로시가 여행의 시작부터 가지고 있던 동쪽 마녀의 구두는 서쪽 마녀가 탐낼 정도로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이란 뒤꿈치를 3번 부딪히면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그동안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의 추억에 감사했고 짧은 작별의 시간을 가진 뒤 캔자스로 순간이동했습니다. 새로 집을 지어 가축들을 돌보는 헨리 아저씨에게 뛰어가던 도로시는 자신의 은구두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으니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게 도로시는 캔자스에서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려 13개가 더 남아있는데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게임 중 하나인 피해 거짓의 DLC가 올해 나오는데 이게 오즈의 마법사를 테마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거기에 오즈의 마법사를 원작으로 한 영화 위키드가 또 흥하는 바람에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오즈의 마법사가 14부작이나 되는 시리즈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뭔가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본 기분이라 너무 좋았는데 이걸 이 나이 먹고 다시 읽으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조회수가 덜 나오더라도 오즈의 마법사 전 시리즈는 유튜브에서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을 테니 라는 의미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전부 가져와 보겠습니다. 참고로 먼치킨은 한국에서는 문크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먼치킨이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에서 사기캐라는 의미로 쓰인 거 다들 아시죠? 이건 원래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는 키가 작은 먼치킨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얘네가 좀 지멋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기질이 있는 종족이었고, 이게 이후 TRPG 시장에서 조그만 것들이 지멋대로 땡깡을 부려 판을 망치는 녀석들을 까일 때 쓰인 뒤 이후 한국 판타지 시장에서는 세계관을 망가뜨릴 정도로 강한 존재라는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1편에 비해 이후 시리즈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2편 역시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성별이 바뀌는 기믹은 이전에도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TS물이라는 장르의 원조를 따질 때는 오즈의 마법사 2편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오즈의 마법사 두 번째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